안녕하세요. 빌딩즈 윤상현 조원입니다. 6월달 매각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서초동 1359에 13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매금액 103억, 토지면적 96평, 연면적 288평, 건폐율 54%, 용적률 227%,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던 건물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1억에 월세는 780만원 수준으로 맞춰져 있었고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도로 너비는 앞쪽으로 8m가 있었고요. 주차 대수는 6대, 승강기는 있었고 준공연도는 95년도 건물로 비교적 좀 오래됐던 건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역으로는 양재역이 250m 정도 거리에 있어서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옥된장이라고 좀 많이 불렸던 매물입니다. 매물이 나온 지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1층이 이제 명도가 좀 어려웠던 그런 조건으로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부층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다 되어 있었고 명도가 가능했던 그런 조건으로 매입을 하시고 나서 직접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입지와 건물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근생으로 되어 있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도랑 용도 변경 조건이 가능해서 전층을 근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매물이었고 지하층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연면적이 288평으로 되어 있지만 68평 정도는 또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건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연면적이 면적만큼 다 빠진다라는 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양재역이 이제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추후에는 GTX까지 들어온다라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블럭에서 건너편이면 이제 서초구청이 있었고 인근에 사옥들도 워낙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이하게도 건물 옆쪽에 바로 공원이 있어가지고 전면과 측면에 이제 가시성이 굉장히 좋았던 매물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네. 이쪽에 유동인구가 없진 않거든요. 네. 지하철 대중교통 접근성도 매우 좋고 네. 사옥으로 쓰기 전 굉장히 좋은 건물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에 우선시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또 막상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쪽을 좀 찾으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또 빠지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서초구인데다가 경기도 뭐 과천이나 뭐 평촌 그런 데를 이제 진입하기도 괜찮은 입지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매물 브리핑 많이 했었거든요.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 맞습니다. 라인에 이제 속해 있는 또 대표님들도 네. 많이 보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동교동 155-19번지가 거래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제 토지 면적 21평, 연면적 40평, 건폐율 41%, 용적률 190%, 근린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제 도로는 8m, 6m를 접하고 있는 사거리 코너 건물이고 2011년에 준공된 이제 좀 깔끔한 그런 모습의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이제 매우 진입이 좀 가능하고 지하철도 이제 2분 이내로 네, 접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근린상업지다 보니까 높이나 이런 게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면적이 좀 매우 협소합니다. 연면적이 40평이지만 건폐율은 50%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이 이제 거래된 금액이 28억 5천, 이제 평당 1억 3천 수준인데 볼륨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거래가 좀 되기 어려웠던 맞아요. 그런 조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바로 거래가 됐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임대가 필수 요소다 보니까 이 작은 면적의 임대를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료도 아마 높게 받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입지적으로는 워낙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하고도 가깝고 연남동 상권을 가기도 좋고 서교동 상권을 가기도 편한 입지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필지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익에 대한 그런 해답을 조금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홍대 초역세권에 30억도 안 되는 그런 볼륨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었던 네.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격동 86번지 블루버틀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216억 3천만 원, 토지 면적 109평, 연면적 107평, 건폐율 32%, 용적률 82%.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전면에 8m 도로와 접해 있었습니다. 주차 횟수는 3대,
주변 역으로는 안국역과 경북궁역이 각각 600m, 8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보틀에서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이고요. 보증금 5억 원, 월세는 약 1,200만 원 정도로 임대는 맞춰져 있었던 건물입니다.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입지였어요. 근데 다만 해당 건물이 원래는 조금 더 저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높아져서 거래가 됐다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좀 신기하긴 했고 블루보틀은 2028년도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었고 명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 경북궁, 정독도서관 등 여러 좀 큼직큼직한 테마가 있는 그런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이 위치해 있었고요. 인근에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북촌과 삼청동 문화거리 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임대료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블루보틀이 들어왔을 때는 임대료가 굉장히 조금 아쉬웠던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건물 자체의 연면적이 100평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건폐율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 앞에 사용하지 못한 공지까지도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게 아쉽지만 여기에는 충분히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에 좀 고즈넉하고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마 매입하신 분은 새로 지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은 이 상태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쪽 라인에서도 좀 높은 금액대의 임대료를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적률을 다 채우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채워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쪽에 8m 도로가 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의 한 15m, 20m 도로에 접한 느낌으로 이렇게 앞쪽에 공지와 그리고 해당 건물의 공지까지도 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쾌적한 느낌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신사동 65017번지가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100억이고 평당 이제 1억 9천, 약 2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 면적은 이제 50평이고 연면적은 101평입니다. 건폐율은 51%, 용적률은 147%,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고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이제 북측으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이제 2대까지 가능했고 이제 준공연도는 2003년도로 20년이 조금 넘은 연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이제 로데오역이 있고 한 700m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에 매우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지하 빼고는 이제 임차인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임대 수익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특히 조금 특이했던 게 이제 1층 임차인이 현재는 임대료만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서 봤는데 가구나 이런 것들만 놓여져 있고 운영은 안 한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는 이제 명도가 안 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은 조금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물건입니다. 도산공원 이제 입구랑 매우 인접해 있고 그 넓은 도로 하나 이면에 있어서 좀 좁은 도로에 좀 접해 있습니다. 헤어샵이라든지 그런 리테일샵도 많이 들어와 있고 생각보다 그 압구정 로데오 상권과 좀 다르게 좀 더 고즈넉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을 찾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나오는 물건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명도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좀 현금 파킹용으로 아마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볼륨이 이제 100억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도 매우 괜찮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잘 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로데오 상권이라기보단 도산공원 상권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입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볼륨으로 나온 것 같아요. 명도는 아쉽게 안 됐지만 저기 1층이 임대료만 내고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랑 아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입지를 먼저 잡아놓고 아이템을 구상하시거나 혹은 뭔가 권리금을 노리고 일단은 잡아놓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가 도로가 좀 좁음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소비력이 워낙 이제 강한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뭔가 맞춰졌을 때 그 소비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장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건물 키워드는 그냥 굉장히 좋은 입지에 좋은 볼륨에 그런 희소한 매물이 나와서 바로 좀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명동 2가 52에 26번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56억 원, 토지 면적 21평, 연면적 50평, 건폐율 91%, 용적률 229%.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층수는 지상 3층짜리 건물이었고 앞쪽에 6m 도로와 접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준공 연도는 1955년도로 비교적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2025년에 마무리해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명동역이 170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역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건물이었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 월세는 약 1,500만 원 정도로 수익률은 3% 초반이 나왔던 건물이고요. 명동 상권 내에 50억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나와 있었던 매물이고 사실 나와 있었던 그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입지 자체가 명동이긴 하지만 명동 자체에서는 사람이 좀 적은 그런 편의 도로에 입점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브리핑을 받고 가서 보시는 고객분들, 같이 가서 보는 고객분들이 느끼기에는 여기는 좀 사람이 적다, 유동인구가 적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건물 앞쪽으로 좀 큰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서 뉴뉴라고 하는 저가형 액세서리? 네, 액세서리도 팔고 의류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입점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매각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앞쪽으로 그 건물 인근이 다 리모델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지만 굉장히 큰 면적들이 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었던 것 같고 그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유동성은 좀 다시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브리핑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오픈이 되자마자 이 해당 건물이 매각이 되었었습니다. 명동 상권 내에 50억대 매물이 또 이런 게 또 나올지. 면적이 22평 정도인데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동교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건폐율이 91%에서 층당 면적이 20평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도가 좀 안 드는 상태로 인수를 또 하셨는데 나간 뒤에도 네. 충분히 임대료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좀 충분히, 보여지고 네. 있고 떠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면에 이면까지도 그 유동이 좀 더 이제 넘쳐 흐른다고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거래된 사례 중에 그래도 좀 손에 꼽을 정도 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신사동 657의 1번지가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280억, 평당 2억에 거래가 됐고요. 토지 면적은 137평, 연면적 447평, 건폐율 59%, 용적률 229%.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고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도로는 이제 6m와 6m로 좀 접하고 있고 주차는 총 14대, 승강기도 한 대 있고요. 준공 연도는 이제 2005년도인데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는 좀 깔끔한 외관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도 220m 좀 떨어져 있어서 이용이 좀 이제 5분 이내로 매우 편리한 입지입니다. 보증금 8억에 이제 월세가 한 7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한 3% 정도에 맞춰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거리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크게 멀지 않고 이제 지하철역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공실 리스크는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로데오 자체에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평당가가 좀 높고 네. 전체적인 볼륨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에 있어서 조금 잘 안 되는 편이 있는데 이 물건이 거래된 건 어찌 보면 저는 평당가가 좀 많이 낮다. 네. 그리고 건물이 이미 좀 리모델링까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크게 손볼 것도 없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인 수익률 나오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을 파킹용으로 매입하시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업에 있으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강남만 매입하는 시대는 이제 맞아요. 지난 것 같습니다. 거래 사례 10개 중에 거의 7개가 이제 맞아요. 종로, 종로, 뭐 성수, 마포 이쪽에 네. 있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세 분은 이제 또 강남을 투자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좀 약간 저평가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렴한 물건들을 좀 줍기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법인 기준으로는 4% 중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금리가.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좀 쌓여있는 매물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이럴 때마다 좀 좋은 매물들이 생기니까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주의 윤상현 조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